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한 형태로 정규 분포라는 걸 배우는데, 이 정규 분포는 fx가 함수식이 이렇게 루트 2파이 세타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세타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 세타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인 식일 때 요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 한다. 이게 복잡하지? 사실 이 식은 그렇게 필요는 없어. 그냥 보고 이게 정규 분포를 의미하는 식이다 정도만 알면 되고,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고등 과정에서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 보고 정규 분포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그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이랬을 때 평균이 m이고 여기 들어있는 숫자들 중에서 평균이 m이고 요 식을 보면 세타, 표준 편차가 세타인 정규 분포를 기호로 우리가 n, 정규 분포는 아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 했으니까 n의 약자를 쓰고 평균 쓰고 세타 제곱 써줘서 n, 세타 제곱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n, n 가로 열고 m 제곱 세타 제곱을 따른다 라고 한다는 것만 기억해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요 m과 세타를 찾는 게 중요하고,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이런 정규 분포 n, n은 m 제곱, 세타 제곱 요걸 잘 기억해둬라. 그러면 정규 분포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것들은 기억을 해줘야 돼. 요런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가운데 종 모양 m에 대해서 대칭이 항상 양쪽이 똑같다 이 소리야. 요 m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이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 그게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라는 소리고, 점근선이 x축이라는 건 만나진 않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고, x가 m일 때 대입을 해주면 요 지수가 0이 돼서 2의 0제곱은 1이니까 요 값만 남겠지. 그래서 이 루트 2파이 세타분의 1의 최대값, 요 값이 그 값이 될 것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항상 1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곡선과 x축 사이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면적은 항상 1이다. 그럼 이 반은 얼마겠어? 2분의 1 또는 0.5가 되겠죠? 이 정도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m-세타보다 크고 이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가 m 플러스 세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일정하므로 m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 세타가 클수록 곡선의 넓이가 낮아지면서 옆으로 퍼지고, 왜냐면 항상 같은 값 1을 가져야 되니까 높이가 낮아져야겠지. 그리고 세타가 작을수록 점점 높이가 올라가고 폭은 좁아진다. 즉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골고루 퍼져 있다는 뜻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곡선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좁아진다는 거. 이게 어저께 배웠던 평균에서 평균이 똑같이 수학 점수의 평균이 70점이라고 해도 골고루 70점을 맞아서 70점 내지는 뭐 60점대, 80점대에 골고루 모여서 평균이 70점이 나온 반과 90점 이상 애들이 많고 60점 이하 애들이 많아서 평균을 70점 맞은 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고, 그 말하고 같이 매칭해서 생각을 해봐. 표준 편차 세타가 일정할 때 m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달라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즉 평균이 바뀌면 그 대칭축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요 평행이동에서 요 곡선의 모양도 그대로 또 따라간다 이 소리야. 근데 달라지지 않는 것은 곡선의 모양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세타가 일정하다고 하면 이해되죠? 평균이 바뀌어도 그 폭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너무 다 이 정규분포 곡선이든 뒤에 배울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든 이 통계 부분은 다 외우고 다 공부하려 하지 말고 선생님이 중요하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만 핵심만 뽑아서 기억을 해줘도 돼.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구나 이걸 잘 기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꼭 기억해주는 방식으로 하라고. 뭐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파트랑 좀 달라 수학에서. 자, 정규 분포 n일 때 m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분산이 표준편 세타라고 하면 분산 세타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정규 분포 n, 세타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p, x가 1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과 작거나 같은 것과 8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같다 라고 나왔지. 이렇게 그 의미가 뭐냐면,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8하고 14보다 큰 이 부분이랑 18보다 작은 게 같으니까 이 중간이 평균이 됐다는 소리겠죠. m이. 따라서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8과 14의 평균, 8 더하기 14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값을 구하면 11이 나온다. 그래서 m이 11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때 있다는 거야. 요 값이 x가 14보다 작거나 같은 것과 반대로 했구나. 자, 다시 한번. 요 범위가 아니라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소리지. 작거나 같은 거니까. 크거나 같은 건 여기고. 그래서 결국 그 평균 구하는 건 똑같은 얘기니까 이랬을 때 평균은 11이 나온다. 이렇게 전해서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20,3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14보다 크거나 같고 23보다 작거나 같은 평균을, 확률을 구하라 이 소리지. 그러면 20,3을 따랐다 그랬으니까 이거 m이 20이고 여기 나왔죠. m이 20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3인 상태니까 m은 20이고 세타가 3이라는 거는 요 벌어진 정도가 3이니까 그때 값이 m 플러스 세타를 하면 요 값이 요 0.3413이라는 소리야. 이 범위에 이렇게 세타 3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2배로 떨어지면 0.4772라는 걸 아는 상태를 가지고 그게 이해돼야 요거를 어떻게 펼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P가 1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확률 변수 X가 14보다 크거나 같고 23보다 작거나 같을 때 평균이 20이었으니까 14는 여기 있겠죠. 이쯤에 14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은 게 여기 있을 거고, 그래서 14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20 이상에서 23까지를 더하기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가 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고, P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요 범위의 값하고 요 범위의 값이 어떻게 되나 봤을 때 요 3 차이 나면 이건 우리가 말한 대로 0.3413이라는 거 구할 수 있는데 14부터 20까지는 우리가 이쪽 면적은 알 수 없어요. 여기 주어진 게 이거니까. 근데 20으로 바꿨을 때, 얘를 20으로 바꿨을 때 얘가 6 더하면 여기도 6을 더해야 되니까 이 x가 26까지 가는구나.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세타가 3이었으니까 26이 되려면 2세타인 거지. 그래서 이 값이 바로 0.477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0.4772와 0.3413을 더해서 답을 해주면 된다. 5, 8, 이건 11이니까 1 올라가면 8, 0.8185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배운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은 되게 복잡하지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정규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거를 요 주어진 값에서 어떻게 대입하는지만 잘 구분하면 되니까 요것만 하면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는 아까 정규분포를 좀 더 쉬운 형태로 바꾼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평균을 0으로 바꾸고 표준 편차가 1로 바꿨을 때 우리가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를 하니까 기호로는 n 0,1의 제곱인데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n 0,1이라고 나타내고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루트 2파이 세타분의 1 그렇게 대입을 했으니까 이 값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이제 이 값들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된다 정도만 이해해주면 되고, 이렇게 되면 n이 0,1을 따르는 확률 변수, 우리가 근데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x가 아니라 z로 바꾼다. 이거 기억해주고, 그거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또 역시 y축의 대칭, 아니 또 역시가 아니라 이제 아까는 평균 m에 대해서 대칭했으면 얘는 0으로 평균을 0으로 끌고 왔으니까 y축 대칭이 된다. 이 y축을 대칭으로 이쪽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풀기 쉽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하는데, 확률 변수 z가 0부터 a 사이인 범위에 있을 때 요 0부터 z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표준 정규 분포표로 주어진다. 그래서 보면, 자, 이건 정리해서 이해를 하고 또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지 보면, 문제에서 확률 변수 z가 0,1을 따른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죠? 근데 이 표도 나왔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였어. 근데 p가 이 확률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z가 -1부터 1 사이일 때는 아까 뭐라 했어? 0부터 z까지, 0부터 1일 때까지 값을 아까 주어지는 걸 했으니까 얘는 0.3413이야. 그러면 -1부터 1 사이면 0부터 1을 이쪽에도 또 한 거니까 2배 해준 거죠.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이고, 이 반대편에 이것도 역시 정규분포랑 똑같으니까 전체 넓이는 1인 상태니까 반대편 요 대칭축 반만 하면 0.5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p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뭐로 바꿀 수 있다?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2배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온 숫자를 집어넣어서 0.3413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요 그림에서 여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 그러면 아까 요 절반의 넓이가 0.5라고 했죠. 그러니까 2까지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0.5에서 빼주면 요 파란색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2까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0.5에서 p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이 값은 여기 나와 있죠. 0.477이라고. 그래서 0.5 빼기 0.4772를 계산해 주면 된다. 그 다음 거는 예를 들어서 p가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여기 -1이 요 범위죠. 여기지. 얘는 대칭축으로 잡으면 요 값하고 똑같겠죠. 그지? 근데 이거보다 큰 것 같다는 건 여기만 구하는 게 아니고 요 빨간색 여기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요 값에다가 0.5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0.3413 더하기 0.5를 해주면 된다. 그래프 모양을 이해를 하면 돼. 요거 더하기 이 반대편 전체의 넓이는 0.5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정규 분포를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표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규 분포 x 확률 변수가 x인, 근데 우리가 아까 x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z 또는 g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식이 이거야. g는 세타분의 x-m으로 해서 확률 변수를 z로 바꿔준다. 그러면 z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이 z는 세타분의 x-m, 그러면 어저께 배웠지 이거. 세타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2x가 되고, 세타-m은 그대로 빼주면 되는데, 그러면 세타분의 1로 묶었을 때 2x-m이 되는데 2x는 m과 같으므로 2z는 0이 된다.
즉 이렇게 바꿨을 때 평균은 0이 되고 분산은 또 똑같이 v 안에 z 대신에 세타분의 x-m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세타 제곱분의 1 곱하기 vx-m. 그러면 세타 제곱분의 1 곱하기 vx는 1이 돼야 되니까 vx는 세타 제곱이 된다. 따라서 분산 vz는 1이 나온다. 따라서 z는 이거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갖고 설명한 거야. 근데 이것도 잘 이해 안 되면 기억해야 될 건 어쨌든 표준 정규 분포일 때는 n이 0,1이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꿔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방금 했던 요식이 중요한 거야. 세타분의 x-m이 z라는 거.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자 n이 70,3의 제곱을 따른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m이 70이고 세타가 3이네. 요거 기억해주면 된다. 그러면 아까 식만 기억해주면 세타분의 x-m이 z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요 x가 지금 67부터 76일 때 x일 때 67 대입해서 요 식에다 대입해주면 3분의 67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고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로 바꾸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76을 대입하면 3분의 76 마이너스 70이 되니까 또 2로 바꿀 수 있지 계산해서. 따라서 이렇게 요 범위가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z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까 표준 정규분포는 x축, y축 대칭이라 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그려줬겠죠. 요 0 값을 가지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마이너스 1부터 크거나 같고 0보다 같은 범위는 여기에 대칭되겠지. 요만큼 1일 대로.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얘는 0부터 2 사이 그대로 다시 한번 더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야. 요거를 이렇게 변환해서, 왜냐면 여기 주어진 값이 0.3413 주어지고 얘는 2배니까 여기 0.477이 나왔으니까 두 값을 더해주면 된다. 이 소리. 즉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를 x를 z로 바꾸면 그거의 확률 그 표준 정규 분포에 맞는 표로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자, 이 식을 이제 너네가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n이 10,3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n 5,2의 제곱을 따른다고 할 때 p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py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 상수값 k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n이 10,3의 제곱이면 정규 분포.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되죠. 뭘로 바꿔야 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지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x가 식이 z는 3분의 x-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m은 10이고 세타가 3이니까 n분의 세타 x-세타로 해서 세타분의 x-m을 해서 3분의 x-10이 되고, 두 번째 거는 5,2의 제곱이니까 m이 5고 세타가 2다. 그래서 2분의 y-5라고 바꿀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x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k 값은 k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x 대신에 k를 넣었을 때, z로 바꿨을 때 k가 3분의 k-1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y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 했으니까 우리가 구해낸 요 식을 첫 번째 식은 여기다 대입해주고 두 번째 식은 여기다 대입하는데, 근데 이 식이 마이너스 k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이 식은 이 전체에다가. 그래서 근데 그 두 식이 같다고 했죠, 문제에서. 따라서 3분의 k-10과 마이너스 2분의 요 마이너스 붙은 이유는 방금 얘기한 대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같거나 같다. 따라서 자, 곱할 때 양쪽 교차해서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2 곱하기 k-10 괄호 꼭 쳐야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따라서 전개해서 풀면 마이너스 k가 35가 나오니까 k는 마이너스 35가 나온다. 잘 기억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 식이 가장 중요하다.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는
요 식을 가지고 문제를 주력해서 푼다. 잘 기억해두고 구수 테스트 거기에 맞춰서 잘 정리해보세요. 알겠죠?